9월 2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 잠실야구장 자리에 3만 석 이상 규모의 첨단 돔구장이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연계한 돔구장 건설 계획을 밝혔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노도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장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인데 4만 석이 넘는 개폐식 지붕의 돔구장입니다. 바로 옆 호텔 객실에서도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로저스 센터를 직접 둘러보며 잠실에 첨단 돔구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기존 잠실 야구장을 철거하고 2031년까지 새 돔구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수준인 3만 석 이상 규모로 로저스 센터처럼 경기장과 호텔을 연결하고 인근의 대형 컨벤션 센터도 들어섭니다. 야구 팬들은 지은 지 40년이 지난 잠실 야구장을 메이저리그급 첨단 돔구장으로 바꾼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이 잠실구장이 지금 벌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공사를 하는 6년 동안 서울 연고 프로구단 두 곳의 대체구장 마련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 선수 걱정이 많이 되죠. 다른 구단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서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서울시는 해당 개발 사업업체와 내년까지 실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돔구장 건설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강원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DMZ 524km를 걷는 자유평화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참가대원들은 함께 걸으며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철책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에 나선 원정 대원들입니다. 고성에서 바라본 북한 해금강과 양구 두타연의 옛 금강산 가는 길, 철원의 용양보 습지까지 지뢰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된 DMZ를 따라 걸으며 분단의 역사를 체감합니다. 예전에 아버님의 그 아픔이나 그런 걸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분단 지역에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정말 실감나는 그런 걸 겪었습니다. 원정대원들은 7일 동안 강원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DMZ 524km를 걸었습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오랜 세월 자연이 보존된 적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또 자손들도 다시 또 한번 내가 걸었던 길을 또 한번 걷고 싶은. 어제 첫 일정을 마친 DMZ 대장정 행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서 한 달 동안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포함해 성곽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아트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230여 년 전 화성 성곽을 만드는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수원의 대표 가을 축제인 화성세계유산축전이 막이 올랐습니다. 국악이랑 매칭이 된 게 이 화소문에 푹 주는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60번째를 맞는 수원문화제도 다음 달 7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희로애락과 정조대왕의 애민사상을 보여주는 각종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도 열립니다. 왕과 군사 등 2천여 명이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 용릉까지 59km 구간을 이동하는데 복장은 물론 말과 가마 등을 동원해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정조 어머니 해경궁 홍씨 역할은 환갑을 맞은 시민 60명이 맡았습니다.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퍼레이드, 또 재연 행렬, 길놀이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계승해 나가는 장룡문과 동장대 일대에서는 화성 행차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쇼가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느새 가을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일상과 풍경을 주제로 한 새 전시회를 준비했는데 기후위기를 알리는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머리에 생선을 이고 길을 걷는 안악녀와 무등산의 가을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선을 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가을을 맞아 일상과 풍경을 담은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오지호, 임직순 등 국내 대표 화가의 작품은 물론 레바논과 시리아 작가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무 사진을 바느질로 봉합한 작품과 부분들을 커팅을 해서 이제 바느질을 통해서 이제 입체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건축용 특수 반지를 찢거나 뜯어 만드는 등 이색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또 부서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재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전당 한복판에는 버려진 가구 수백 개를 모아 실제 나무처럼 재탄생시킨 작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자연의 중요성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예술을 감상하시되 그러면서도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한이풍경 야외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일상첨화 주제 전시는 12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트램 건설 사업이 내년 6월 착공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달 안으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입찰 공고를 거쳐 6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탄 트램은 병점역에서 동탄역을 잇는 노선과 수원 망포역에서 동탄역을 거쳐 오산역을 잇는 2개의 노선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예산은 9,800억 원에 이르고 2027년 말까지 총 34km 구간의 정거장 36곳이 들어섭니다. 동탄 신도시와 수원, 오산 주요 거점을 동탄역과 연결함으로써 우리 시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남 의령군은 다음 달 6일 막을 올리는 제2회 부자축제를 앞두고 지난 20일 남강 솥바위를 부자 1번지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은 주변 20리 안에서 큰 부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왔고 솥바위 주변엔 재벌과 대기업 창업주의 생가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자 기운을 더욱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솥바위를 직접 가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4월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관람객 7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였던 관람객 800만 명 달성이 무난할 걸로 보이는데 노관규 순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복장이 눈에 띄는데 뭐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소매도 거두셨고 굉장히 캐주얼한 차림이세요. 네. 이런 복장을 하고 방송국을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틀을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틀을 깬다? 예. 뭐 지자체장들이 하는 일들이 많지만 대부분들은 일선에서 뛰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는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풀도 뽑아야 되고 공사도 같이 거들어야 되고 때로는 가드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맡고 이러는데 이보다 더 편한 옷차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양복 입고 가면 오히려 더 어색해하세요. 보는 분들이. 양복을 입은 모습을. 지금 뭐 화면에는 사실 위에 상의만 나와서 그러는데 청바지에 지금 편한 차림으로 활동하기 좋게 지금 이동을 하고 계속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사실 개장한 지 177일 만에 관람객 7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요. 흥행이 지금 상당한 거죠? 비결이 뭡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걸 시작을 할 때 제가 공무원들에게 그랬어요. 촌에서 촌 공무원들이 결과까지 촌놈처럼 만들면 안 된다. 공간을 보는 눈과 그리고 작은 면적에 여러 가지를 앉혀야 되는 이 전략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유럽의 유명한 정원들만 봤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멋진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완성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외국 정원을 갖다 벗겨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정서에 이렇게 딱 맞는 정원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 예. 네, 굉장히 많이도 봤지만 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걸 만드는 저희들 시민들과의 공무원들 실력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예, 지금 뭐 들어보니까 여러 지자체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장들이 이 박람회장을 방문해서 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많이 오십니다. 예. 지금 400여 군데가 넘는 국가기관단체가 오셨고 지자체도 170군데가 넘게 오셨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압축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를 계획을 제대로 해서 만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스팔트, 자동차로 대표되는 칙칙한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국민들 소득 수준이 올라간 거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순천이 최초로 시도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장분들과 이런 아이디어도 공유를 하셨습니까? 당연히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예.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첫째는 저희들은 시장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책임자 한 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융합이 생각보다 잘 안 일어나는 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렬들을 한 부서에서 있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을 서로 미룰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방침도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합니다. 영업 비밀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예. 일단 정원박람회 뭐 잘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고 또 도시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 애니메이션을 꼽았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만이 이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벨트 전체가 도시잖아요. 그럼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도시가 경제의 엔진이고 문화예술의 총체지만은 예. 공짜로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역에도 고급 문화 콘텐츠 산업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키고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와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게 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벨트 이 굉장히 큰 문제들을 예. 어디가 나눠줄 수 있겠냐. 남해안 벨트 아니냐. 예. 그러면 남해안 벨트에도 젊은이들이 머무르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 콘텐츠 산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머리와 손솜씨로 봤을 때는 절대로 선진국의 애니메이션 이런 사업에 뒤지지 않는다. 예. 대학이 3개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좋은 적점이다 해서 정부하고 지금 동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관내 대학의 관련 학과들도 3개나 있죠. 있습니다. 세 곳이 그렇습니다. 있다. 국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이 2군데 있는데 다 이 관련 학과가 있죠. 예.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몇 년 안에 벌어질 겁니다. 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뭐 예산도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제대로 됐습니다. 예. 남해안 벨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순천시가 또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이제 단순하게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벨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광역 도체계는 조선 500년의 연장선상입니다. 네. 지방체제 개편해야 됩니다. 이제 거점 중심으로. 사실 우리가 남해 하동이 경상도에 있지만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생활교류도 더 많고 더 많기 때문에 체제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벨트 문제를 결국 남해안 벨트가 질 수밖에 없다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이 남해안 벨트가 예. 광역 전철로 곧 연결될 거거든요. 이에 맞춰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욕심을 조금씩 버리면서 잘해가면서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제도 예. 틀을 떼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뭐 3번째 지금 시장직을 네. 수행하고 계시고 10여 년 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순천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한 도시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세계 누가 보더라도 야, 그래 대한민국에 저런 도시가 있구나.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정원박람회가 10월 말까지 하거든요. 예.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우리도 조금만 더 우리 수준에 맞는 눈높이만 높아지면은 세계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박람회 잘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기간도 순천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10월 9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